자, 여러분들,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양자역학 쪽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게 뭐 어렵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양자역학도 아니에요. 그냥 개념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쭉 한번 읽고 야 됐어. 그냥 문제 풀어. 그리고 이건 이거야. 마지막에 살짝 정리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문제풀이 할 때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반대예요.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많이 설명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이 앞에서는 개념보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게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을 제가 터득한 건데 그런 게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뭔지 한번 지금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줄였나? 이 정도만 할게요. 자, 현대적 모형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사실 보원자 모형의 한계를 좀 볼게요.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보원자 모형의 한계는 수소에서만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소란 얘기는 전자가 몇 개? 예, 전자가 한 개에서만 입증이 되는 거고,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스펙트럼이 있는데, 자,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뭔가 선이 하나 보이긴 해. 이렇게 희미하게 선이 하나 보이는데 뭔지가 이상해 이게. 그래서 이거 확대해 보면 2줄이 있는 거죠. 즉 얘기해서 ES와 EP에서 1S로 가는 거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즉 보호에서는요 그냥 에너지가 하나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이게 다전자라고 하죠. ES하고 EP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 구름 모양이 나오는데 실제로 전자는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같이 가져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파동의 성질이 있고요.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입자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의 위치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적 분포로 나타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을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비탈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적으로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오비탈이다. 그 오비탈은 어떻게 하냐? 지금 보이다시피 전밀도 그림이라 그래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어디가 끝인지 몰라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밀도가 클수록 여기 촘촘할수록 전자 발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얘가 발견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전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 점 하나가 전자 한 개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이거 원자번호 몇 번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점이 찍혀 있지 않은 부분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은 아니다. 요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경계면 그림은 뭐냐면 이 전자가 존재하는 거에 90% 정도의 확률이 있는 곳을 경계면이라고 하고, 이 밖은 우리가 이제 10% 미만의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양자수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4대 양자수가 나오는데 일단은 주양자수. 자, 주양자수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 부양자수는 우리가 사실은 방위양자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 그 다음에 스핀양자수라고 합니다. 네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KLMN 하는 건 바로 여기고요. 그 다음에 SP, DF 오비탈 하는 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흔히 전자 배치할 때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건 바로 스핀 양자수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이니셜 좀 할게요.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만 N이라고 쓰고, 부양자수는 ML이라고 그래요. ML.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L 값인데, 요 L 값은,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부양자수가 L 값이고요. 자기양자수가 ML입니다. 이거 표시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MS는 스핀 양자수다. 이름만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양자수가 나오는데요. 주양자수는 말 그대로 껍질수예요. 전자 껍질수니까 여기가 K, L, M, N 그러면 1, 2, 3, 4, 9 에너지는 점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가 되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양자수를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양자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전자가 이 정도 설명할게요. 내가 전자가 여기에 있다.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있으면 내 원자핵이 여기야. 그러면은 전자가 요 정도 거리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K.
좀 더 멀리 있지 않을까? L. 더 멀리 있겠는데 M. 그래서 KLM. 이 위치는 뭐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주에서 어떠한 학생을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양진석이라는 사람의 집이 어디냐, 혹은 양진석이 거주지가 어디냐, 뭐 사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나는 현재 대치동에 있지만 주로 대치동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좀 안 맞겠다. 뭐라 하면 좋을까? 야, 너로 하자, 너. 니네 학교 어디냐? 그럼 저희 학교는 만약에 분당에 있는 낙생고등학교입니다. 그럼 A라는 학생은 낙생고등학교야. 그럼 집이 어디냐? 그럼 집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정자동이나 혹은 낙생고등학교 주변에 점이 찍힐 거란 말이야. 하루에 있는 곳을 1시간씩 아니고 하루에 주로 어디 있는지를 찍어보는 거야. 그 조사한 시간대에 어쩔 때는 집에 있고 어쩔 때는 학교에 있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점이 찍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확률을 누적해갖고 한 100년의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아, 너는 주로 분당구 정자동에, 낙생고등학교는 정자동이나 그 근처에 있으니까 그 근처 테두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가끔 가다가 이 친구가 그 조사한 시점에서 뭐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산 갈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확률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90% 이상의 확률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고, 아니면 나는 분당고등학교다. 그래도 이 분당고등학교 학생도 어쨌든 분당에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전 지구에서 대한민국을 찾고, 그 다음에 경기도를 찾고, 그 다음에 분당을 찾고, 이럴 때 분당하고 분당구라는 걸 찾을 때 큰 범위에서 본다면 그게 분당구라고 딱 지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 주양자수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양자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방위양자수. 자, 방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부양자수 설명해 드릴게요. 부양자수는 L값인데요. L값은, 자, 보세요. 주양자수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L값은 뭐냐면 n-1입니다. 공식이 n-1이에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결정이 되면 부양자수도 결정이 되는 거야. n-1인데요. 자, n-1부터 시작해서 얘는 0부터 1, 2, 3에서 n-1까지 정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양자수가 n이 1이야. 그러면 L값은 몇입니까? 0이 나오겠죠? n이 2야 라고 하면 L값은 몇이 나와? 1 나오죠. n이 3이야 라고 하면 L값은 몇이다? 2 나오고, n이 4야 라고 하면 L값은 몇이 나옵니까? 바로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바로 부양자수가 되겠습니다. 혹은 방위양자수. 사실 이거는요, 오비탈의 모양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모양. 어떤 모양이냐? 자, 이거는 s오비탈, 1은 p오비탈, 2는 d오비탈, 그 다음에 f오비탈. 이렇게 0, 1, 2, 3도 역시 sp, d, f 오비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k, l, m, n은 주양자수가 1, 2, 3, 4였잖아요. 이것처럼 l 값도 정해지는데 얘는 0이 됩니다. 2는 0을 포함하니까 1, 0하고 1이 되겠죠.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것은 주양자수가 2인데 L 값을 정하면 부양자수는 0을 포함해서 n-1까지니까 일단 0은 포함되고 2니까 1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3은요 0, 1, 2가 되겠죠. 4는 0, 1, 2,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양자수로부터 부양자수를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 0은 S, 여기도 S, 여기도 S, 여기도 S니까 S 너무 많아. 그래서 주양자수를 가지고 와서 1S, 2S, 3S, 4S 이렇게 앞에 숫자가 붙는 건 바로 주양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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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니까 아, 이거는 L 값은 0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3P다 라고 하면 P는 1인데 그쵸? 3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 값은 0, 1, 2까지 가죠. 왜냐하면 n이 3이니까 그 중에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3p니까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세 번째 껍질에 있는, 다시 할게요. 자, n은 3이었어요. 그러면 0, 1, 2까지 가니까 여기에 이게 p오비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실수하지?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요거죠, 요거.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 얘는 d오비탈이야. 3d오비탈. 얘는 3s오비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되게 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언부언한 것처럼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 한번 추가해 놓고 다시 한번 지워서. 그러니까 이게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 고3들한테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크게 의미가 없지만, 고2들한테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어. 내신에서는. 아직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ES 오비타이다 나오면, 주양자 수가 2구나. S는 0이 되죠? L 값은 부양자 수가 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 S 오비탈.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양자 수는요, S, P, D, F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양자 수에 따른 거는 뭐냐면, 여기서 0부터 n-1까지니까 0, 0, 1, 0, 1, 2가 되고, 0은 S, 0은 S, 1은 P, 0은 S, 1은 P, 2는 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탈의 모양과 크기도요, 점점점 커져요. ES로 갈수록 커지고, 당연히 전자는 하나만 발견되지만, 전자가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요, 전자 발견할 수 있는 크기가 점점점 커진다. 당연히 원자 핵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K, L, M, N까지 가면 점점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또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이로 보면 이렇게 1S가 있으면 ES 같은 경우는 전체 높이가 낮아지긴 합니다만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발견될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 오비탈은 구형이에요. 공 모양이고요. 전자 껍질에 하나씩 존재하고, 그러니까 모든 전자 껍질에,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방향이 없어요. 자, 보시면요, 거리만 같으면 확률은 똑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방향이 없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확률이 같다, 방향성이 없다 이런 말이고요. 주양자 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커지고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1s, 2s, 3s 나가니까 주양자 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에너지 또한 커집니다.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p 오비탈은 R형 모양인데요. 이 R형 모양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여 있습니다. X축, Y축, Z축이 다 모여 있는데, 하나씩 보면 X축에 이렇게 존재합니까? Y하고 Z 평면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Y하고 Z의 평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평면과 서 있는 평면에는 전자가 없고, 위 앞으로 뒤로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고요. 자, 마찬가지로 옆으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전자 확률이 0이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R형 모양으로 보시면요, 이 모양은 R형 모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K 껍질 존재하진 않고, K에는 없어요. 왜냐면 N이 1이니까 얘는 0밖에 없잖아요. L이. 그래서 K 껍질은 없고 L부터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PX라고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냥 P 오비탈은 X축, Y축, Z축에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주양자수, 이거는 오비탈, 이거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봐. 자, 자기양자수 ML은 뭐냐? 이거는 M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에 종속되어 있어요. 즉 부양자수에 종속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ML 값의 L의 범위는 뭐냐면 마이너스 L부터 0을 통과해서 플러스 L까지, 즉 정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L이 0이다 그러면은 ML 값도 0이에요. L이 1이면 ML 값은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X축, Y축, Z축이야. 그러니까 오비탈이 3개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L이 2야 라고 하면 L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니까 5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D 오비탈은 5개입니다. 만약에 ML 값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3까지 가니까 몇 개예요? 총 7개죠. 그래서 S, P, D, F 오비탈은 오비탈의 개수가 1개, 3개, 5개, 7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ML 값을 보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기 양자수라고 한다. 무슨 양자수? 자기 양자수라고 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 좀 지워놓고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부양자 수가 L일 때 자기 양자 수는 마이너스 L을 해서 ML 값을 나오는데 플러스 L까지 나오는데 0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 수 L인 오비탈은 각각의 방향은 다르지만 에너지 준위는 같다. 즉 EPX나 EPY나 EPZ은 에너지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양자수는 바로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오비탈이 이제 다 됐어요. 그럼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 들어가는데 하나, 둘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 들어가고요. 이거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로 한다. 이거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자 스핀이 이거는 오른쪽으로 돌고 이거는 왼쪽 돌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우리가 위로 아래로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다는 거야. 진짜 그렇진 않아요. 계산의 논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한 전자가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이제 보세요. 주양자 수가 1이야. 부양자 수는 0이죠. 그러면은 1s 오비탈에 자기 양자 수는 0이 되니까 오비탈 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총수는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수는 2의 n의 제곱개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2죠. 그럼 1이 있잖아. 여기는 s 오비탈이고 이게 p 오비탈이야. 근데 얘는 x, y, z이 있으니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대 몇 개? 6개까지 들어가고요. 여기에 2개 들어가니까 합쳐서 8개가 됩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거는 ES에 하나, EPX, 좀 지울게요. X, EPY, EPZ 이렇게 3개 있으니까 여기에 2개 되니까 총 8개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 내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수소인 경우에는요, 에너지가 그냥 1s, 2s, 2p 이렇게 껍질대로 3s, 3p, 3d 이렇게 껍질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전자인 경우에는 1s가 있고 2s보다는 2p가 커요. 3s보다는 3p가 크고 3d가 더 크고 4s보다는 4p가 크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결정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3d가 4s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준위는 4s가 3d보다 더 낮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전자가 먼저 들어가고 먼저 빠져요. 그러니까 4s의 전자가 먼저 들어가고 먼저 빠진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자 배치. 자, 전자 배치까지 왔으면요, 이거는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이걸 이제 게을리하면 시험 때 몰아서 하려고 하는 습성이 강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규칙과 법칙이 있는데 그걸 좀 몇 개 공부하고 할게요. 처음에 싸움의 원리. 싸움은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니까 1s, 2s, 2p, 3s, 3p, 3d까지 해주고 가운데 4s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p는 x, y, z. 그 다음에 여기는 d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이렇게 p는 3개, d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결정해 주셔야 돼. 그리고 전자는 낮은 것부터,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낮은 것부터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를 싸움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자꾸 핸드폰이 와서 죄송합니다. 아, 원래 계속 그 앞에 거 찍어야 되는데 중간에 손님이 왔어요. 생물의 한종철 선생이라고 괜히 와갖고 담배나 피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 친구 말이야. 훌륭한 친구. 자, 한 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지면서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반대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파울리 베타 원리 중에 4개의 양자수가 서로 동일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H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건 전자가 수소가요. 전자가 2개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1s 오비탈에. 근데 요거를 하나 봅시다. 너의 주소가 어떻게 되냐? 1번 갑니다. n 값이 몇이냐? 주양자 수는 1입니다. 그럼 L 값은 몇이냐? 0이에요. 그럼 ML 값은 몇이냐? 0이죠. 그러면 MS 값은 얼마냐?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너는 얼마냐? 그럼 나도 1이야? 0이야? 0인데 이게 4개 다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요. 이거 보면 뭐가 잘못됐냐? 자, 100 2분의 1, 100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맞는 거예요. 100 2분의 1, 200 플러스 2분의 1.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오비탈에 3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개 다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2개만 있다면 맞는 건데 2개도 만약에 빨간색끼리 있으면 안 돼요. 빨간색, 까만색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요 ES 오비탈이니까 2가 있고요.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에 3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은 것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준비하시고. 자, 이건 맞는 거죠. 이렇게. 맞는 거다. 이렇게 봐요. 100, 2분의 1, 100, 마이너스 2분의 1, 200, 플러스 2분의 1, 200,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맞는 겁니다. 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요,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만약에 훈투의 규칙에서 전자가 3개인데, 자, 이렇게 있는 게 안정적인데, 1S에 2개, 2S에 비어있고, 2P 하나 있으면, 이거는 들뜬 상태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가 들떴다라고 얘기하지, 불가능하진 않아. 근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만 어기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기면 불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훈투의 규칙은 뭐냐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소가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야. 그래서 만약에 자 전자가 4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 둘, 3개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이 겹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안정적이야. 근데 만약에 3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4개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 있다. 그러면 여기 오비탈 비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들뜬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들뜬 상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홀전자가 많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배됐지만, 그렇죠? 보시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 있는 게 맞는 건데 위배되긴 했지만 이거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즉 들뜬 상태다. 들뜬 상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불안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제가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써줬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안 보이는구나. 자, 이쪽은 먼저 보지 마시고 여기부터 보세요. 질소잖아요. 1s2, 그러니까 질소면 자, 먼저 보면 7번 질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보세요. 몇 개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홀전자가 3개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야. 그래서 이게 가장 바닥 상태고요. 요거는 들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들뜬 상태야. 왜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좀 여기 와 있잖아. 너무 멀리 갔다. 여기 와 있잖아. 이게 좀 더 들떴네요.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 있고 들뜬 상태고, 요거는 잘못되어 있죠.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겼고, 이것도 어겼고. 그래서 이거는 배치가 불가능하다. 자, 위배됐다는 얘기는 들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위배됐죠.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가 쫙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건 능수능란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 많이 하시고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제가 외우는 방법은 제가 다음 강의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으로서 좀 무책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또 문제 풀다 보면 잘 안 써져요. 그럼 제가 또 쓰게 연습시킬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자, 원자과 전자가 뭐냐? 원자과 전자는요 항상 안정한 상태.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는 바닥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는 전자가 아래부터 차곡차곡 채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는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으면 원자과 전자는요 1, 2, 3, 4, 5, 6, 7 빵이야. 이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헬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건 원자과 전자수고요. 조심하세요. 최외곽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는 말 그대로 최외곽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바닥 상태에서. 그래서 1, 2, 3, 4, 5, 6, 7, 8도 괜찮고 2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헬륨의 경우. 근데 8은 몇 개? 네온의 경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자과 전자는 0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는 다르다. 근데 이거 대학 가면 또 원자과 전자가 또 8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자, 화학결합에 참여하여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원자과 전자고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0으로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정도는 통합과학에서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 파트가 통합과학에 나온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더워가지고 좀 짧게 잘라주세요 했더니 다 잘라버린 거야. 난 군대 가는 줄 알았어 지금. 일단 잠깐 지겨워서 한번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트륨의 양이온화. 원래 3S인데 이게 나간 거야. 가장 바깥에 게 먼저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Na 플러스가 되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코발트 같은 건 이거는 학교에서 한번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코발트 같은 경우 27번도 있고 뭐 사실은 24번하고 29번이 예외가 있어요. 자, 이건 구리고요. 원자번호 철콘 29와 이거 구리고요. 네, 이렇게 예외가 있긴 한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발트 같은 경우 4S에 먼저 들어갔다가 뭐 21번부터는 다 그래요. 4S에 들어갔다가 4S가 빠져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플로린 같은 경우 여기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F-1가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거 이제 익스체인지 에너지라 그래서 방향이 하나 둘 셋 이거 훈투의 규칙에 맞지 않느냐. 근데 이제 훈투의 규칙도 뭐냐면 조금 전문적인데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시그마 ms 값이 절대값으로 봐가지고 크면 클수록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잖아요. 얘는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얘보단 얘가 좀 더 안정적이고 이건 들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아만 두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강의하면서 느끼는 바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소연. 원래 제가 좀 일러바치기 대마왕이에요. 강의하면서. 하소연 좀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 그 댓글에 너무 빨라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정말 미안해요. 그런 글 올라오면 좀 더 느리게 하고 싶고 한데, 사실은 이거는 오프라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도 하고, 또 온라인을 보는 학생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고3 선생이 고2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기 맞는데 라고 저의 소신껏 강의했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잘 못 알아듣고 좀 짜증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신 좀 더 자세한 강의는 EBS에 있어요. 그래서 EBS 가서 좀 더 공부하시고 이 강의를 보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저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이번 강의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운동량이라고 하죠. 운동량. 자,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오비탈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양자수 중에서 오비탈의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는 뭐라고 한다? 주양자. 우리가 이거를 주양자수라고 하죠. 다시 한번, 오비탈의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K, L, M, N으로 가서 점점 에너지가 커지고 사이즈도 커지죠. 그 다음에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부양자수 혹은 방위양자수라고 하고, 방향을 얘기하는 거는 자기양자수라고 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어 정리니까요. 그 다음에 땡땡에 의하면 전자가 오비탈에 채워질 때 에너지 준위가 작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진다. 뭐예요? 싸움의 원리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아우프바우의 원리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땡땡에 의하면 같은 원자에는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되겠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꼭 기억해 주세요. 잘 나옵니다. 수능에.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갈 때는 홀 전자수가,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겠죠. 홀 전자수가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때 안정하다라는 말은 바로 훈투의 규칙이죠. 이건 훈투의 규칙.
자, 이렇게 용어 정리 여러분들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OX 넘어가겠습니다. 자,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그렇죠. X축, Y축, Z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곳을 표현한다라고 썼는데, 자,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곳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전자, 그러니까 단전자, 즉 수소일 때는 가능한데요. 다전자일 경우에는 뭐도 있다? S하고 P, 즉 부양자 수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이건 틀린 잠깐만.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단전자일 때만 그런 거예요.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답 나왔으니까 이거 표시하시고요. 이거 틀렸습니다. 오답.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 이때 에너지는요, N 더하기 L 값으로 합니다. N 더하기 L 값. 이 L 값은 나중에 이게 같으면요, 그러니까 N 더하기 L 값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N 더하기 L 값이 있어서 주양자 수와 부양자 수가 같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6번에 3번은 5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오답입니다. 오답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를 하세요. 주양자수는 0일 수가 있다. 없죠. 주양자수 N은 처음에 1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N일 때 부양자수는 N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N개 존재한다. 볼게요 한번. 자, N이 1이면 당연히 L은 0이죠. 근데 N이 2면 그러면 L은 몇이에요? 0하고 1이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N일 때 부양자 수는 N개가 존재한다. 맞네요. N이 3이면 0, 1, 2니까 오케이. 부양자 수가 L일 때 자기 양자 수는 2L로 존재한다. 자, 이런 건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해봐. 자, 만약에 L이 0이야. 그러면은 L이 0이니까 ML도 0밖에 없죠. L이 1이면 ML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 0, 1도 있죠. L이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죠. 자, 보세요. 자, 2L이 맞나 볼게요. 얘가 L이 1이면 2L 볼게요. 얘가 이건 맞고요. 2 곱하기 1은 3. 안 나오잖아.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항상 하나씩 더 있죠? 0이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그래서 2L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같다.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는 항상 에너지 준위가 같다. 그거 잠시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2번 갈게요. S오비탈은 구형의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방향성이 없다. 맞는 얘기고요. P오비탈은 방향을 가지며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3개의 오비탈로 되어 있다. X, Y, Z. 빙고. 그 다음에 4번. 오비탈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어떤 공간에 주로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이게 오비탈이에요. 함수. 오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1s, 2s, 2p, 3s, 3p, 4s, 3d 수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요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요, 맞다라고 표시하려면 다전자의 경우죠. 다전자. 1s, 2s, 2p, 3s 있고 3p가 있고 4s, 3d가 나오니까 이거는 다전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옳지 않은 걸 고르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옳지 않은 건 없어요. 예, 지금까지 옳지 않은 건 없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봐도 다 맞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참 문제를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정답은 1번인데요. 왜 1번일 수밖에 없냐면 이건 다른 게 아무리 봐도요. 2, 3, 4, 5가 다 맞아요. 그래서 1번이다. 이런 거 얘기한 것 같아요. 한 오비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S오비탈에 들어간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자가 죄송합니다. 네,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s 오비탈 혹은 뭐 2p 오비탈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준위니까 한 오비탈이니까 얘만 얘기하는 겁니다. 얘랑 에너지가 같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달리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1번을 좀 보강해 드리면 답은 1번을 하고 s오비탈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와 1s와 2s는 에너지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오비탈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같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좀 띠방합니다. 나빠요. 그냥 내 문제지만 나빠. 잘못된 거고 s오비탈이라고 했을 때 이게 1s와 2s는 전자가 들어가도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문제에서. 이해해 주시고 정답은 1번으로 합시다. 이때 한 오비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1s하고 2s는 에너지가 다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한 오비탈로 해서 s를 다 총칭했을 때 1s, 2s는 다르지 않느냐, p 오비탈 총칭했을 때 2p, 3p는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좀 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9번. 다음은 바닥 상태에 있는 어떤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전자 X에 대한 자료다. 주양자수는 N이고요. 방위양자수가 2예요. 즉 부양자수가 방위양자수잖아요. 그래서 L 값이 2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예, N이 몇이냐? 최소 3이 되겠죠. 왜냐면 0, 1, 2까지 갔으니까 n-1까지니까 이거는 3이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자 X의 자기 양자수의 값의 최대값은 얼마냐? 그러면은 -2, -1, 0, 1, 2까지니까 최대값은 2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의 최소값은 몇이냐? 그러면은 지금 얘는 0, 1, 2까지 갔으니까 최소값은 몇이냐 봤잖아요. 근데 2는 될 수가 없죠. 2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n은 3이었기 때문에 0, 1,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n이 3일 때 맞는 표현이고요. 원자의 n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한다 했었는데 K, L, M, N이니까 이건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닥 상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니은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양자 수가 2가 되려면요, n은 3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값이라는 거야. 3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자 A에 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주양자 수가 3이다. 그러면 n은 3이란 얘기고요. 전자 쌍의 수는 1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1s에 하나, 둘, 2s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바닥 상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건 아직 단정 짓지 맙시다. 그 다음에 홀 전자 수는 2라겠어요. 자, 주양자 수가 3이야. 그러면 세 번째 껍질까지 있는데 전자 쌍의 수는 1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워요. 바닥 상태인데. 그러면 자, 주양자 수가 3이면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원자 번호가 14번이다. 원자 번호 14번이면요, 여러분들 뭐예요? 13번이 알루미늄. 그럼 규소가 되겠죠? 그러면 1s에 몇 개? 2개. 2s에 몇 개? 2개. 2p에 몇 개? 하나, 둘,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셋, 넷, 다섯, 여섯 개. 3s에 몇 개? 11개, 12개. 그 다음에 3p에 몇 개? 1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원자과 전자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 바로 3s, 3p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쌍의 수는 1개 맞고, 홀전자는 2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14번이라고 하기에는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3p에 2개죠? 예, 그래서 맞다. 그래서 기억 맞는 것 같습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수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4 맞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수는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선택지를 보고 그냥 바로 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뭐 고민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려볼까요? 한번.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자, 몇 개지? 몇 개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보고 14야? 14면은 규소인데,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2개. 그래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보고 맞춘 거예요. 14가 맞으면 땡큐, 틀리면 그때부터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레벨업 문제까지 풀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X하고 Z인데요. 저는 항상 문제 푸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4개네. 원자번호 4번에 베릴륨. 그 다음에 4개네. 원자번호 4번에 베릴륨인데 야 너 어디 갔어? 들떴구나. 이렇게 스타로 들떴다. 너는 원자번호 5번에 붕소인데요. 이건 들뜬 거 아닙니다.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들뜬 거 아닙니다. 자,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수는요. Z가 1개고 그 다음에 Y는 바닥 상태니까 일로 와야겠죠? 그러면 0이 되니까 기억 맞는 표현이고, 니은 볼게요. 들뜬 상태는 몇 가지다? 한 가지죠. 그래서 들뜬 상태는 Y 한 가지고요. Y에서 Z로 갈 때, X로 갈 때 에너지가 방출돼야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K 껍질에 1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양자 수가 1이니까 오비탈 수가 몇 개냐? 그러면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오비탈이 4개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오비탈 수가 4개라면요. 보세요. 1s 하나, 2s 하나, 2p에 몇 개? 자, 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거 하나 없으니까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다 세는 거야, 이거. 4개. 그러니까 px py, pz 다 오비탈 수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럼 얘는 KL, L이 되겠고 얘는 주양자 수가 2가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오비탈 수가 바로 L 값이죠. L은 0, 1, 2까지 죄송합니다. 네. 자, L은요 0하고 1까지 있고 얘는 0이고 마이너스 1, 0, 1까지 있으니까 총 4개가 되겠다. 3이잖아요. 3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외우지 말라고. 그냥 하세요. 3이니까 몇 개다? 보시면 3s에 하나, 3px, yz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3d까지 있잖아요. 5개. 이렇게. 그래서 5개, 8개, 9개. L은 9가, 리을은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몇 개입니까? 18개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L 맞고, 니은은 2가 맞고, 디귿은 몇이냐? 디귿이 어딨어요? 예, 1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9가 되고, 18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공식도 공식이지만요. 오비탈 수 나도 공식 알아.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사실은 공식은요. n제곱이에요. 그래서 1, 2면은 4, 3이면 9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세봤습니다. 세보는 게 더 공부하기에 편해요. 여러분들. 무조건 공식 외우지 마시고요. 공식은 시험 직전에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원자번호 3번에 리튬 플러스 1가고요. 너는 마이너스가 하나 들어와서 10개니까 원자번호 9번에 플로린 마이너스 1가. 이거 빨리 해주셔야 돼요. 자, 2 마이너스 전자가 2개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4개니까 몇 개야? 원자번호 8번에 산소 2 마이너스고요. 1개 나가서 6이 나왔으니까 4s 하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원자번호 19번에 칼륨 되겠다. 자, A하고 D. 이거는 A 플러스가 아니고 A하고 D니까요. 리튬과 칼륨은 같은 족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주관식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B가 C의 2배에 달했었는데 B는 홀전자 수가 1개예요. 그 다음에 C는 몇 개냐? 2개입니다. 그래서 B가 C의 2분의 1개죠. 틀렸고요. 전자가 들어가 있는 S 오비탈 수는 D가 B의 1.5배라 했었는데 자, D 볼까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D는 10개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S 오비탈 수네. 다시 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3s 3개, 4s까지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B는 몇 개냐? 그럼 하나, 둘, 그래서 2배가 되겠죠? 2배.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오답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답 1번이고. 이것들이 아주 개판을 만들어 놨구만. 자, ES. 그 다음에 EPX, EPZ입니다. Y는 안 나와 있네요. 가는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 확률이 같다. 그래서 방향에 관계없이 같다. 이거는 이건 S 오비탈을 얘기하고 있는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볼게요. 니은은 YZ 평면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다 했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X축만 있고 요 YZ축하고 Y축에는 전자가 없다. 맞고. 나와 다는 방위 양자수, 즉 부양자수죠. 부양자수. 자, EP 오비탈이니까요. 부양자수가 같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EPX고 EPY고 EPZ는 누가? 자기 양자수가 얘기하는 거고 얘네는 부양자수가 몇으로? 1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P 오비탈이니까 같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요, 이거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S오비탈은 모든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 그렇죠. 왜냐면은 S오비탈은 1s도 있고 2s, 3s 이렇게 있고요. 양자역학으로 얘기하면 L 값은 항상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0은 항상 있습니다. 기억 맞고, S오비탈과 P오비탈은 K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 K에는요, P가 없어요. L부터 P가 있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수소 원자에서 3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s 오비탈 준위보다 높다. 수소는요, 3s와 3p, 3d가 다 같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전자와 단전자의 차이 꼭 기억하시고,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과 같이 나왔죠? 자, 이거는 바닥에서 무한대까지고요. 그럼 2에서 1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 2s고 2px가 되겠는데, 가볼게요. 수소 원자라고 했어.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가 같습니다. 기억할게요. 가의 A는 이온화 에너지를 방출하는 모습이 아니라 흡수죠. 이거는 흡수. 방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틀렸고. 니은 가의 B에서 전자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자, 가는 2에서 1로 가니까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의 ES와 E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서 N2의 에너지가 같다. 즉 얘네들은요, N2와 같냐? 맞는 얘기죠. 두 번째 껍질에 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요, 하나 준비해 줄 게 뭐냐면요, 가에서 B는요,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왜 이게 뭐가 잘못 체크되어 있지? S오비탈, 잠깐만, 내가 몇 번 푼 거야, 지금? 6번 푼 거죠? 네, 정답 4번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보고 있어요, 뭔가를. 자, 7번.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좀 확대해 볼까? 요 피크점이 요 라인이다. 요게 아니란 얘기야. 요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피크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끝은 사실 닿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 바로 갈게요. 가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마디가 존재하죠. 여러분들 마디가 존재하려면요, ES부터 이렇게 마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1s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s는 마디가 없고요. 참고로 ES 오비탈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디가 있고요. 3s는요, 마디가 2개입니다. 근데 아마 마디 얘기가 교과서에 없어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학교마다 뭐 배우는 학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n-1개다, 강마디다, 뭐 구형마디다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보시면, 가에서 오비탈의 모형은 나의 K 나노미터를 반지름으로 나타냈어요. 반지름이 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말이 뭐냐면, 요 꼭대기가 여기 반지름이냐? 아니란 얘기야. 틀렸고, 디귿. 원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 확률이 같다. 이건 정말 수십 번 나오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자, 누구냐? S 오비탈에 2개가 있고 P 오비탈의 전자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전자가 1개가 있대요. 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수야.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1s에 2개 있고 2s에 2개 있고 2p에 이미 하나, 둘, 3개 있는데 홀전자가 1개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플로린이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는 많이 해봐야 돼. 3s, 그러니까 3개 있고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게 3개 있대요. 그러면 3s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볼게요. 다시. 자, 1s 2개, 2s 2개, 2p에 6개, 3s에 이미 2개가 있고요. 근데 오비탈 수가 1개야. 그럼 2개가 아니라 1개구나. 그럼 나트륨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더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요, 2예요. 그 오비탈 수가 2야. 이건 1s에 2개, 2s에 2개. 잘 보세요. 2p에 x, y, z 있으면 전자가 어떻게 있다? 하나, 2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오비탈 수도 2개지만 홀전자 또한 2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원자번호 6번의 탄소가 되겠다.
3S, 그러니까 S에 3개 들어가 있고 P에 6개다. 오비탈 수가 6개라는 얘기는 D 볼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하고 3S에 2개, 3P에 이미 6개가 들어가 있어. 이미 하나, 둘, 3개 들어가 있고요. 홀전자가 2개니까 4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번호 10번, 11, 12, 13, 14, 15, 16번 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양성자수 누가 제일 많냐라고 하면 D가 제일 많아야겠죠. 기억 틀렸고 3s 오비탈에 가진 원소수는 누가 있냐 그러면은 B하고 D가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가장 작은 원소는 A다 했었는데 이 P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으려면 요거죠. 요거 누구냐 이거 얘가 C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풀었는데도 50분 걸렸어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제가 중간에 중간에 강의하면서 너무 빨라서 좀 불만 있는 학생들도 좀 꽤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공부해 주지 않으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초보 학생한테는 매우 너무 빨리 문제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좀 공부해 보시고 많이 해보시면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수능에서 또 내신에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좀 더 자세한 얘기는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기본 개념 해놨으니까 그건 자세히 보시고 이건 실전용으로 보시고 제가 또 나중에 또 문제풀이 할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은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자배치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이 강의가 먹히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이거는 F야 이건 나트륨이야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주셔야 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부 많이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 안 가시면요 공부 좀 하시고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전 다음 강의 주기율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끝. 야, 몇 분 나왔냐? 너무 오래 나왔